네, 이데일리 TV부터 보시죠. 삼성 SDI, 레고캠바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YG 엔터테인먼트, 동양생명, 제이콘텐트리, 덕산네오룩스, 한미글로벌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크래프톤, 넷마블, 솔브레인, 이마트, PSK, SK하이닉스, 동화기업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는 덕산테코피아, 메가스터디교육, 이건홀딩스, PSK, 대덕전자, 해성DS, 두산, 트론바이오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한일시멘트 있네요. 비아트론, 테이스아이, 그리고 만도, 코인테크, 디어유, 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고요. 굉장히 조금 요새 핫합니다. 네, 진짜 잘 올라가고 있고 사실 제가 이 종목은 몇 주 전에도 조금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연일 조금 신고점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안 사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또 그런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너무 좋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기업군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G 엔터테인먼트도 사실 엔터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정상적인 콘서트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대표 피해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9월 초에 이제 본격화된 어떠한 중국의 팬클럽 규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매출이 일단 13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그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모멘텀은 바로 이제 블랙핑크 정규 앨범 판매가 이제 내년 상반기로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콘서트 투어가 이제 내년부터 좀 가능해진 만큼 이 투어 시기에 맞추어서 발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내년에 상반기에 굉장히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핑크의 경우 이제 지난 2019년에 이제 월드 투어 이후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졌죠. 그래서 일단 그에 따라서 공연 횟수 상승이라든지 어떤 회당 단가 확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최근에 또 아티스트의 어떤 지적재 사건을 활용한 그런 이제 NFT 사업도 이제 진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어떤 파이프라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단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라인이 지금 좀 부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기대하기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이번 연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어떠한 그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해왔지만은 4분기 실적은 조금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좀 꼭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사실 3분기, 4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어떤 그 블랙핑크에 대한 어떤 그 콘서트 재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한 어떤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높아요.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67,500원 이하로 조정 나올 시에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50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2%대 낙폭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보다는 25% 정도 상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도 접근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크래프톤이고요. 크래프톤은 사실 그 게임 중에서 배틀그라운드 아시나요? 네, 알죠.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 대표적인 이제 퍼블리싱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좀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모바일 쪽으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그 게임이 한 번 더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 스테이트 버전이 이제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인데 어제 기준으로 한 전 세계 사전 예약자 수가 지금 5,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현재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PC 게임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게임성이 굉장히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국한돼 있던 이런 단조로운 그런 슈팅 게임에서 좀 벗어나서 끝까지 뭐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오픈 월드에서의 어떤 서바이벌 게임인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견인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배틀그라운드를 중심으로 뭐 PC 그리고 모바일, 콘솔 전 부분에서 지금 고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이제 콘텐츠 확장이라든지 이제 수익 모델 고도화로 이제 전분기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한 4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가량 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펍지 유니버스를 또 기반으로 이제 세계 웹툰 시리즈를 또 네이버 웹툰에 웹툰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지금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게임뿐만이 아니라 웹툰까지도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언노운 월즈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향후 이제 크래프톤의 어떤 개발 인력을 또 확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게임 포트폴리오와 어떤 그런 새로운 장르 확장에 조금 기여를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조금 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나온 얘기인데 MSCI 편입이 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그쵸, 예.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어떤 유입 효과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는 것이 사실 특정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수, 이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 그만큼 이제 변동성 완화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자금 유입이 이제 유입으로 이제 유동성 역시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 지금부터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크래프톤도 어제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도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지금 4%대까지도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약보합권으로 낙폭 점점 줄여내고 있고요. 외국계 순매수세 상위 종목 1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네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53만 8천 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이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요? 네, 넷마블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게임주가 아니라 약간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NC스포츠를 포함해서 이 NFT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사실 시장 흐름이 메타버스 쪽과 이제 NFT 쪽 말고는 사실 볼 게 없을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NFT 테마로 이제 초급등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지만은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넷마블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넷마블은 개별 모멘텀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하락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반영이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메타버스와 어떤 NFT에 대한 NFT를 이용한 이런 신성장 동력을 좀 기대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메타버스 연구소를 뭐 광명역 인근에 또 설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람의 움직임을 이제 디지털 캐릭터로 전환하는 뭐 모션 캡처부터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을 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단순히 게임 사업만을 영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메타버스 기술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주가 턴어라운드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역시 게임에서 사실 대장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후발주자로서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미 급등한 종목보다는 조금 못 잡으신 분들은 넷마블 같은 종목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2%대 낙폭이고 1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즘 시장에서 뭐 NFT, 메타버스 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가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숨어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로 넷마블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체크합니다. 네, BGF 리테일이고요. 굉장히 좀 지금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그런 편의점, CU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유통점들이 이제 지난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로 굉장히 매출액이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아졌던 상황인데 이 편의점은 오히려 타 유통 채널과는 달리 굉장히 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동안 사실 식당도 자유롭게 갈 수가 없었고요. 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 마트에서도 물건 판매량이 굉장히 좀 감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간편하고 굉장히 좀 저렴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지금 호실적을 좀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국민지원금 지급도 편의점 매출 개선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현재 외형 성장 증가율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의 원인을 봤더니 이제 마진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고마진 위주의 제품들로 현재 믹스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담배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감소를 했는데 원래 담배가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편의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담배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이제 고마진 제품들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 편의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고마진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체 브랜드 맥주인 곰표 맥주 있죠. 예. 그 곰표 맥주가 굉장히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현재 차별화 전략이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도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난해 어떤 낮은 기저 효과도 좀 우리가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 유동인구 증가에 대한 어떤 소비 심리 회복으로 업황 모멘텀 자체의 어떠한 그 개선점에 있어서 좀 일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CU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편의점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편의점 기업이죠. 굉장히 좀 어떤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산업 내의 빠른 객수 회복 시에는 일단 주당 순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편의점 쪽도 좀 흐름이 좋은 편인데 BGF 리테일 1.5%대 강세입니다. 16만 5천 원이고요. PER은 한 23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목표가는 19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매수 시점은 한 16만 4천 원대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